화제 이슈를 콕 집어 파헤쳐보는 아침의 픽입니다. 북한이 김정은의 권한과 위상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헌법을 개정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북한이 최근 개헌을 통해 북측 지역만 자국의 영토로 규정하는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통일 조항을 삭제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 헌법은 한반도 전역을 영토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북한이 그 국토를 좁힌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북한은 원래 이제 헌법에 영토 규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토를 좁혔다, 넓혔다 뭐 이런 얘기는 우선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어찌됐든 이번에 영토 규정이 이제 신설된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첫 번째는 정상국가다 이제 북한도 그것을 이제 대내외 가시하기 위한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대한민국을 외국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아무리 이제 한류를 차단하고 싶어도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다양한 법들을 만들어 가지고 차단하고 또 처형도 하고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네. 결국은 체제 생존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외국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 그 목적하에 이제 이렇게 헌법을 새로 이제 바꿨다라고 보고요. 세 번째는 이제 핵을 한국을 향해서 사용하는데 조금 마음의 부담을 덜고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한민족 개념이면은 민족에 대해서 핵무기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국가 같으면은 이것은 이제 적대적인 국가로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면 네. 그 국가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은 이제 특별히 심리적으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에서 세 가지 차원으로 저는 이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핵 사용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헌법에 김정은 위원장의 핵 무력 사용 권한을 명문화하면서 위임 근거를 명시한 것도 좀 눈에 띄더라고요. 이 최고 지도자가 유고할 상황, 이거를 가정한 상황을 명시한 건데 최근에 베네수엘라나 이란 같은 곳에 최고 지도자가 유고된 이 상황을 좀 염두에 둔 걸로 볼 수 있어요. 네, 염두에 뭐 뒀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핵무력 사용 조건도 있고, 그다음에 핵무력 사용 절차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국가 핵무력 지휘기구 핵무력 사용 권한 위임 이렇게 해서 이제 크게 네 가지가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핵국가로서는 다시는 비핵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헌법에 이렇게 명기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사실상 이것은 2023년도 말에 김정은이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이렇게 선포하고 난 뒤에 그 뒤로 계속해서 얘기한 것이 헌법을 개정해서 이 문제를 넣겠다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여기에 이제 북한은 핵무기 국가다라고 하는 것을 헌법에 제도로 명시할 것으로 예상은 했는데 네.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베네수엘라나 이란 사태가 여기에 더 결정적으로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는 있죠. 이 국정원은 북한이 핵포기 불가 입장을 공고히 했다고 판단하면서도 대남 적대성은 완화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궁금하고요. 네. 또 이번 조치로 북한의 대남 외교 정책에 변화가 생길 거라고 보십니까? 네,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전의 헌법은 어떻게 이제 명시가 되어 있냐면은 전국적 범위에서 외세를 물리치고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 통일을 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말의 의미는 전국적이라고 하는 것은 남북한을 다 합히는 거고요. 외세를 물리친다고 하는 것은 주한미군을 이제 철수시켜야 된다는 거고요. 한국을 식민지 속국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고요. 사회의 민주화라는 것은 말이 이제 이렇게 좀 좋게 표현이 됐지만은 통일을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느냐 하면은 사회주의로 통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헌법의 거전 헌법에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사실은 이것을 하나씩 뜯어 보면 우리한테는 이제 적대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들어간 것은 영토 조항이 신설되면서 이런 것을 넣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이 다 빠져서 지금 이제 국정원에서 얘기한 것처럼 조금 적대성이 완화된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두 국가론이 되면서 북한이 한국을 향해서 이렇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속에 잠재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남 및 외교 정책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이렇게 내세운 이후에 모든 대남 기구들이 다 없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통일전선부라고 하는 것만 사실상 북한의 노동당 제19구로 이관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중에 한국과 관련된 외교 분야는 외무성으로 이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향후에 우리 한국을 이렇게
민족의 차원에서 남한과 북한의 이런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한국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두 개의 국가로 별개로 구분을 해서 외교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 주 앞으로 다가온 미중 정상회담 관련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10월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찾았을 때 김정은 만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혹시 이번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북한과의 회담을 돌발적으로 다시 재개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네, 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이죠. 5월 4일 날 기자들이 이제 급하게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혹시 이번에 가면은 김정은을 만날 계획이 있느냐 하니까 현재는 없다라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란과의 MOU가 체결이 되고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완화가 된다면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걸 제한할 필요는 있다라고 제한을 할 그런 생각은 있다라고 보고요. 대신에 이제 김정은이가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문제가 되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김정은은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라는 확실한 뒷배를 이렇게 확보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나가가지고 미국하고 이렇게 회담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작용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방중에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물론 오늘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 전에 이란이 핵 포기에 동의했고 미국으로 우라늄을 보낼 거다. 절차 마무리에 일주일 정도 걸릴 거다. 이런 멘트까지 하기도 했었어요. 이렇게 이란 전쟁을 마무리하려는 걸 미중 정상회담 전에 서두르는 특별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첫 번째는 미국의 힘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진핑 주석한테 보여주고 싶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1월 달에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추출해서 압송해 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이란 문제를 이렇게 MOU 체결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함으로써 여전히 미국은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세계 평화와 공급망 안정에 미국이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란의 핵무기화가 되는 것은 결국은 이 NPT 체제라고 하는 것을 붕괴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것을 내가 지켜냈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에너지 공급망이 봉쇄와 역봉쇄를 통해서 아무것도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내가 이번에 이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니 훨씬 내가 협상의 우위에서 이제 이 문제를 중국과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아마 중국이 앞으로는 중국에 대해서 훨씬 더 집중해서 우리가 미중 이렇게 관계를 초점을 두고 해 나갈 것이다. 여기에 이제 두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아침에 이 미국에서 캐슘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폭격을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MOU 체결을 조기에 앞당기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런 것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